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이 가게에 예쁜 옷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요. 벌써 이만큼이나 샀잖아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딱 여기만 둘러보고 가요. 2번, 지금 나가야 하는데 제 휴대폰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 소파 위에 있었네요. 고마워요. 3번, 최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다양했는데요. 카운터 및 서빙 아르바이트가 전체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나 배달, 그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4번, 서울 호텔이죠? 제가 어제 305호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있나요? 네, 고객님. 프런트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5번,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올해 추석에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즐겁잖아요. 6번, 무슨 걱정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오후에 면접을 보는데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준비를 못해서 그런지 긴장이 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7번, 와, 저 가수는 드라마에 나와서 연기도 잘하네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도 잘하니까 대단해 보여요. 저는 가수는 음악을 해야지 연기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드라마에 가수가 나오면 왠지 재미가 없어져요. 다른 드라마 볼까요? 8번, 냉장고에 있던 유리병 못 봤어요? 요리할 때 쓰려고 만든 건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네? 그거 냄새가 이상해서 버렸는데 먹는 거였어요? 미안해요. 상한 건 줄 알고 버렸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9번, 선생님, 제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해서 수업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많이 아파요? 아니요. 저 말고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죄송한데 혹시 내일 수업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이메일 주소는 문자로 알려주세요. 대신 주말에 꼭 공부해 와야 해요. 10번. 여보세요? 준수 씨, 지금 어디예요?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타면 금방 가는데 왜요? 아, 아직 안 탔으면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타고 오라고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여기 차를 못 다니게 해서 버스도 못 들어온대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죠? 마라톤 행사가 있어서 그렇대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11번.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아, 지금 빨리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요. 가서 해주고 오면 되잖아요. 저도 주차장 가는데 같이 가요. 사실 제가 운전을 해본 지 오래돼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주차장이긴 하지만 다른 차를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는 김에 제가 해드릴게요. 열쇠 주세요. 그래 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2번. 김대리, 아까 작성하라고 지시한 기획안은 아직 안 됐나요? 아, 그 기획안은 작성해 놓았습니다. 다른 서류랑 함께 결제받으려고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거 급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작성이 끝났으면 빨리 결제를 올렸어야죠. 앞으로 급한 일이라고 하면 일이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안녕하세요. 공연장을 대여하고 싶은데요. 예약이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이번 달에는 예약이 끝났고 다음 달 예약은 하실 수 있네요. 그럼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로 예약할게요. 여기서 마이크 같은 것도 빌려주나요? 네, 물론이죠. 마이크는 3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그날 오전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마이크 2개만 준비해 주세요. 14번. 올 여름 휴가 인파는 7월 말과 8월 초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더위가 일찍 시작돼 휴가 계획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51%가 7월 29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출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기간에 집을 비우고 3일 정도 여행을 떠난다면 전력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절전 노력에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여름 휴가를 하루 더 가거나 일정을 나눠서 다녀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5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우리마트의 특가 세일이 잠시 후 5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딱 1시간 동안만 하오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고객님께는 치약 세트를,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휴대용 장바구니를, 10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고객님께는 상품권과 그릇 세트를 드립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셔서 알뜰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번) 커피와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인데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커피와 녹차의 카페인은 양과 특성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녹차는 커피보다 낮은 온도에서 우려내기 때문에 한 잔에 25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커피 한 잔에는 차보다 훨씬 많은 65에서 112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고 심장병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녹차에는 커피에 없는 성분들이 이러한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각종 성인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7번. 밖에서 밥 사 먹으면 비싸고 나가기도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오늘은 외식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당신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식당까지 가는 게 귀찮겠지만 저는 요리하고 음식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힘들어요. 또 필요한 재료를 일일이 사다 보면 집에서 해 먹는 게 꼭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자, 얼른 준비하고 나가요. 18번. 이사 가면 거실에 TV를 치우고 책장을 놓는 게 어떨까? TV가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잖아. 글쎄, 나는 TV가 공부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학습에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고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식도 쌓을 수 있잖아.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보거나 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방송을 보는 건 분명 안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른들이 잘 지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주말에 TV로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야구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던걸? 19번. 새로 오신 선생님 수업은 좀 지루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오늘 지루해서 혼났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좋더라. 너무 자세하게 설명만 하니까 지루해지지. 그리고 숙제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걸까? 맨날 숙제하다가 지쳐. 나도 숙제가 많아서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 수업이 지루한 것 빼고는 좋은 점이 더 많아서 나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좋아. 20번.
주말인데도 서점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책을 많이들 안 읽나 봐요. 그보다는 전자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닐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거죠. 전자책이 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전자책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책은 종이로 만든 책이 좋아요. 특히 공부하면서 보는 책은 글씨도 쓰고 밑줄도 그어가면서 봐야 하니까 전자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전자책이 편하다고 해도 종이책이 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요즘 아이들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중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도 있고 아내와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도 이젠 특이한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는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의논해서 선택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지내는 경험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요즘 아이들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중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도 있고 아내와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도 이젠 특이한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는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의논해서 선택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지내는 경험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네요. 21번. 이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팩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내실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팩스를 받기만 하는데도 신청서를 써야 하나요? 네, 보내거나 받거나 상관없이 신청서를 써주셔야 해요. 이용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팩스를 보내거나 받는 번호를 적어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팩스를 보내달라고 전화하고 나서 신청서를 쓸게요. 한 장만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팩스 번호가 몇 번이죠? 저희 팩스 번호는 02-123-4567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팩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내실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팩스를 받기만 하는데도 신청서를 써야 하나요? 네. 보내거나 받거나 상관없이 신청서를 써주셔야 해요. 이용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팩스를 보내거나 받는 번호를 적어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팩스를 보내달라고 전화하고 나서 신청서를 쓸게요. 한 장만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팩스 번호가 몇 번이죠? 저희 팩스 번호는 02-123-4567입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방송에서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창 일을 하고 돈을 버는 3, 40대에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이나 주택 자금 마련이 우선이 되다 보니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책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도 준비해야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사회생활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노후에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미리 자신의 취미도 찾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겠지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방송에서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창 일을 하고 돈을 버는 3, 40대에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이나 주택 자금 마련이 우선이 되다 보니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책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도 준비해야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사회생활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노후에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미리 자신의 취미도 찾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겠지만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적 있었죠? 네, 기억하시네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전거에 부딪힌 사람한테 연락처를 안 줬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 그 사람이 많이 다쳤나 보죠? 아니요. 별로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자전거랑 사람이 부딪히면 자전거도 차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혔던 사람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사실 어제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가다가 아랫집 사람이랑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연락처를 주고 오라고 해야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적 있었죠? 네, 기억하시네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전거에 부딪힌 사람한테 연락처를 안 줬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 그 사람이 많이 다쳤나 보죠? 아니요. 별로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자전거랑 사람이 부딪히면 자전거도 차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혔던 사람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사실 어제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가다가 아랫집 사람이랑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연락처를 주고 오라고 해야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식으로 암을 이겨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약 대신 음식으로 암을 고칠 생각을 하셨나요?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의사도 못 고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힘든 병원 치료에 지쳐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식에 대해 연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체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질병 치료 효과가 있고 다른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치유 음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체질 음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으로 암을 이겨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약 대신 음식으로 암을 고칠 생각을 하셨나요?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의사도 못 고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힘든 병원 치료에 지쳐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식에 대해 연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체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질병 치료 효과가 있고 다른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치유 음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체질 음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밥을 주면 고양이가 몰려들어서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고양이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밥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10마리도 넘게 몰려와서 밥 달라고 울어서 시끄럽고 힘들어요. 아무래도 밥을 주면 고양이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시끄럽기는 하죠. 그래도 밥을 안 줄 때보다
동네가 더 지저분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배가 고프면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어 놓고 길거리를 더럽게 만들 거예요. 누군가 고양이들을 돌보면 적어도 배가 고파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지는 않을 테니 주변이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밥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 곳에 몰려와서 밥 달라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을 거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밥을 주면 고양이가 몰려들어서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고양이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밥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10마리도 넘게 몰려와서 밥 달라고 울어서 시끄럽고 힘들어요. 아무래도 밥을 주면 고양이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시끄럽기는 하죠. 그래도 밥을 안 줄 때보다 동네가 더 지저분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배가 고프면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어 놓고 길거리를 더럽게 만들 거예요. 누군가 고양이들을 돌보면 적어도 배가 고파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지는 않을 테니 주변이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밥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 곳에 몰려와서 밥 달라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을 거고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빵집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소규모 동네 빵집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 빵집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빵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원가도 비쌀 수밖에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빵집은 따로 인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원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동네 빵집은 엄두도 낼 수 없는 TV 광고를 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으로서는 도저히 맞서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지요. 대기업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간절해지는 이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빵집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소규모 동네 빵집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 빵집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빵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원가도 비쌀 수밖에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빵집은 따로 인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원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동네 빵집은 엄두도 낼 수 없는 TV 광고를 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으로서는 도저히 맞서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지요. 대기업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간절해지는 이유입니다. 33번. 삼십사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는 두 집 걸러 한 집 꼴로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아서 손님이 적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가게에 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사서 마시는 커피의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커피 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와 실제 판매가가 30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부풀리기 현상은 유명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에서 유독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커피값으로 내는 돈이 좋은 커피를 마시는데 지불하는 값인지 아니면 브랜드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는 두 집 걸러 한 집 꼴로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아서 손님이 적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가게에 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사서 마시는 커피의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커피 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와 실제 판매가가 30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부풀리기 현상은 유명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에서 유독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커피값으로 내는 돈이 좋은 커피를 마시는데 지불하는 값인지 아니면 브랜드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방송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해외에서 비빔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빔밥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비빔밥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에게 최근 한국의 비빔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트랜스 지방이나 탄산음료를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밥에 채소를 넣고 비벼 먹는 한국의 비빔밥이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건강한 식사인 비빔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외식업체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비빔밥 시식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해외에서 비빔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빔밥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비빔밥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에게 최근 한국의 비빔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트랜스 지방이나 탄산음료를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밥에 채소를 넣고 비벼 먹는 한국의 비빔밥이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건강한 식사인 비빔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외식업체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비빔밥 시식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한 자녀만 낳거나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육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 육아 비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교육비일 겁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잘 시켜주려고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가정은 아이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아이에게 형제가 없다면 그 아이는 동료도 경쟁자도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부족함을 모르도록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집을 벗어나서 겪게 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교육을 조금 덜 시키더라도 형제를 낳아주는 것이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 자녀만 낳거나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육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 육아 비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교육비일 겁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잘 시켜주려고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가정은 아이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아이에게 형제가 없다면 그 아이는 동료도 경쟁자도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부족함을 모르도록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집을 벗어나서 겪게 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교육을 조금 덜 시키더라도 형제를 낳아주는 것이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연좌제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벌을 받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연좌제가 폐지되었고 가족이 범죄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적인 부분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신문에서 범죄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가족까지도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족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차별과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좌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좌제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벌을 받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연좌제가 폐지되었고 가족이 범죄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적인 부분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신문에서 범죄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가족까지도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족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차별과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좌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좌제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토론은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을 할 때에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열린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시작했다가 결국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서로 관계만 악화될 뿐 처음에 토론을 하려고 했던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토론을 할 때에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상대가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잘한 점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 끊기나 인신공격은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토론은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을 할 때에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열린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시작했다가 결국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서로 관계만 악화될 뿐 처음에 토론을 하려고 했던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토론을 할 때에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상대가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잘한 점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 끊기나 인신공격은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은 토론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한국에서도 간이식을 위한 복제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간뿐만 아니라 신장과 심장도 이식이 가능해서 국제의학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의학 발달 측면에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전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복제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아직 반대가 심한 상태고요. 인간이 신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욕심을 냈다간 우주의 질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군요. 말기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도 많습니다만 꽤 많은 환자들이 장기 이식만 받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가 부족하다 보니 이식을 받을 차례를 기다리다 결국 숨지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장기 복제도 문제가 될까요? 인간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국에서도 간이식을 위한 복제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간뿐만 아니라 신장과 심장도 이식이 가능해서 국제의학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의학 발달 측면에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전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복제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아직 반대가 심한 상태고요. 인간이 신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욕심을 냈다간 우주의 질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군요. 말기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도 많습니다만 꽤 많은 환자들이 장기 이식만 받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가 부족하다 보니 이식을 받을 차례를 기다리다 결국 숨지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장기 복제도 문제가 될까요? 인간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45번. (46번) 다음은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새롭게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누리 콜센터를 다문화 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로 변경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지도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생활 지도사도 1,000명 이상 추가됩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거라 예상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새롭게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누리 콜센터를 다문화 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로 변경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지도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생활 지도사도 1,000명 이상 추가됩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거라 예상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한국 사회는 산업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간의 양극화는 결국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고임금 일자리와 대기업 고용은 감소한 반면 저임금 일자리와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하여 소위 3D 업종이라 분류되는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 훈련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 기술력 향상은 임금 불평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한국 사회는 산업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간의 양극화는 결국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고임금 일자리와 대기업 고용은 감소한 반면 저임금 일자리와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하여 소위 3D 업종이라 분류되는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 훈련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 기술력 향상은 임금 불평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 50번.